젊은 남성이 막 꼼짝도 못하고 빌리고 타고 오고 주사 맞은 그 침대에서 그냥 혼자 일어납니다.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이제 걸어서 이제 집으로 가시는. 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 박재범 원장입니다. 네, 인사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 정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호석 원장님은 저희 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합니다. 주로 이제 허리, 목 이런 부분이 아플 때 치료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정 원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스테로이드 주사. 과연 좋은 약일까요? 안 좋은 약일까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번 기회에 한번 드리고 싶네요. 원장님은 스테로이드 주사 굉장히 많이 쓰시죠? 네, 뭐 척추 기본적인 이제 질환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사실은 어깨 진료를 할 때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다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경 주사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아, 이 스테로이드 주사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또 저희가 또 한참 설명드리죠. 환자분들이 그렇게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의사들이나 의료진들도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고, 또 이런 장기간 이제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약간 조금 극단적인 예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제 그렇게 침소봉대되면서 이제 사람들 인식 속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하면 무조건 좀 나쁜 주사, 나쁜 약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염증 치료를 하는 데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죠. 스테로이드가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스테로이드 굉장히 좋은 약이고 이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번에 최근에 코로나 치료할 때도 덱사메타솔 엄청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제가 뭐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든지 호흡기 관련 문제라든지 뭐 특히 뇌도 있거든요. 뇌신경하고 관련된 문제에서도 많이 쓰는 좋은 약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잘 안 알려지는 경우가 많죠. 화면에 보시면 모양이 있는데 저게 스테로이드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스테로이드 하면 이제 사실 사람들이 딱 정해진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약의 이름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과일 있잖아요. 과일. 그래서 뭐 과일 그 종류 중에 딸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그냥 과일이라고 부르듯이 이제 스테로이드도 그 스테로이드 각기 분류를 보면 다른 약물들이 구체적인 약물들이 있고 그 약을 통칭해서 스테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스테로이드들이 기능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몸에서도 굉장히 어떤 좋은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호르몬들 실제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호르몬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스테로이드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뭔가 제약 공장에서 그냥 새로 만들어진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투여하는 약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생성되고 우리 몸의 대사와 면역 체계에 관련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원래 존재하는 호르몬입니다. 아까 스테로이드 그 종류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조금 나눠보면 기본적으로는 크게 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분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호르몬,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 여성과 관련된 성과 관련된 그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인데 글루코코티코이드, 이제 한글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두 번째는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글루코코티코이드의 작용 기전 중에 이 항염증 작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 이 작용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 몸에 다 정상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이제 치료적인 목적으로 쓸 때에는 주로 항염증 관련돼서 이런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투약해 주는 거죠. 투여해 주는 거죠.
스테로이드도 보면은 저희 병원에서 쓰는 약은 아까 덱사메타손이라는 약을 쓰지만 네, 저는 네, 또 개인적으로는 트리암시놀롤이라는 약을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 이렇게 약마다 조금씩 차이가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분류해서 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는 글루코코티코이드, 그다음에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라는 서로 다른 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글루코코티코이드, 즉 아까 염증 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항염증 작용을 할 수 있는 이 포션이 얼마나 강한가.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코티코이드 작용의 액티비티가 상대적으로 이제 25 정도로 크고 미네랄 코티코이드 작용하는 액티비티는 거의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항염증 작용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효과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 효과가 이제 극대화된 약이네, 그죠? 그렇죠. 네. 그 밑에 있는 슬라이드는 또 어떤 건가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작용 기전이 네. 이제 짧냐, 중간 정도냐, 기냐. 이게 이제 숏 액팅, 뭐 인터미디에이트 액팅, 롱 액팅으로 나누고 네. 거기에 또 이제 글루코이드 포텐시가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크냐. 이제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퀴발런트 글루코코티코이드 도즈라는 거는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약을 써야 되느냐. 덱사메타손 0.75를 쓰면 네네. 비슷한 이제 하이드로코티손 같은 경우에는 한 20을 써야 비슷한 네네.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거죠. 네. 효과는 굉장히 강하고 네. 그리고 또 지속 시간은 굉장히 긴. 그렇죠. 굉장히 이상적인 약이네요,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척추 질환에서 제일 좋은 치료약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제 안 좋은 스테로이드. 아, 예. 네. 이게 이제 보통 스포츠 현장에서 이제 도핑으로 제일 문제되는 약이거든요.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인데 아까 제가 분류해서 설명드렸던 그런 코르티코이드 계통의 스테로이드하고는 전혀 다른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은 이제 어떤 운동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 걸렸다. 이러면은 이제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우리 몸에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근육 합성을 증가시켜서 네. 이제 운동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보디빌더나 뭐 네. 운동선수, 뭐 야구 선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다음에 역도 선수, 네. 네, 그런 선수들이 사용해서 근력을 키우고 연습을 비슷한 사람과 비슷하게 해도 네. 강력한 운동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실제로 이런 약은 이제 관절 척추에서는 쓸 일이 없죠. 없죠. 예. 치료 현장에서는 이걸 네.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척추에서는 어떻게 이런 네. 그 스테로이드를 쓸지 네.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간략하게 스테로이드 이야기를 드렸고, 네네.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우리 척추 질환 치료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진료를 보고 나서 뭐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이제 척추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신경 주사 치료라고 하기도 하고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제 주사를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주로 쓰게 됩니다. 이런 주사 치료를 할 때 제일 그래도 흔한 병이 네네. 허리 디스크나 목 맞아요. 디스크 네.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디스크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디스크 때 그러면은 네. 왜 이 주사를 쓰고 왜 그 안에 네.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느냐. 디스크는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 사진에서 보면 이게 이제 척추 허리를 옆에서 본 사진이거든요. 이 네모나게 벽돌처럼 생긴 게 척추뼈고,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추간판, 영어로는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디스크가 퇴행이 진행이 되고 약해지고 압력을 잘 못 견디면서 뒤쪽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요 네. 현상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요. 환자분들이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네네. 것들이죠. 예. 정확한 병명은 추간판 네. 탈출증. 환자들이 허리 디스크 하는 네. 거죠. 탈출된 디스크 조각 때문에 이제 뒤쪽에 이런 노란색이 이제 척추 신경인데요. 이 신경이 눌리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요통도 생길 수도 있고 엉덩이나 다리 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질환을 말하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게 실제 이제 환자분의 MRI 사진인데 화살표로 표시된 거 보면 이렇게 까만색, 네. 이렇게 볼록하게 돌출된 네. 이게 이제 탈출된 디스크 덩어리죠. 네. 뒤쪽에 이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네. 사진입니다. 보통 쉽게 생각하면 저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신경을 누르니까 통증이 네네네. 있을 것 같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것만이 아니다. 싶을 것 환자들이 같은데. 이제 제일 오해하시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튀어나온 디스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다음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디스크는 튀어나오는 현상뿐만 아니고 디스크로 인해서 탈출이 될 때 주변에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변화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걸로 인해서 더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네. 대부분은 이제 수액이 탈출되면서 주변에 이제 염증과 관련된 물질들이 대량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포스포리파제 A2나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과 관련된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 발생한 이제 염증 물질이 쉽게 말하면 화학적인 자극을 합니다. 고춧가루나 체르탄 가스 같은 그런 네. 역할인데 고춧가루나 체르탄 가스 같은 게 우리 뭐 몸에 닿거나 자극을 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아프고. 네, 그런 역할을 이 염증 물질이 오히려 하게 되고 그 주변에 디스크 주변에는 바로 척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 염증 물질이 그 신경에 작용을 하면은 이제 더욱더 통증이 심각해지고 네. 문제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신경에 체르탄 가루 같은 게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면 고춧가루 끔찍한데요? 고춧가루 그냥 네. 눈에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제 통증의 원인인 것 같고 또 신경을 누르는 것도 네. 상당한 통증의 원인이 되죠. 아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압박하는 것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네. 이제 누르게 되면 그 압박하는 그 압력이 엄청나거든요. 최대 뭐 400mm 머큐리 정도 되니까 여성들이 그 압박 스타킹 압력이 한 28 정도라고 하니까요. 네. 실제로는 이제 엄청난 압력이 네. 전달이 되는 거죠. 사진을 보면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디스크 탈출 소견이 이렇게 보이고 네. 압박을 하는 거죠. 이제 물리적인 압박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그 화학적인 자극인데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압박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화학적인 자극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드리려고 실제 환자들 사진을 좀 들고 왔거든요. 왼쪽 사진을 보면 이거는 이제 MRI 단면 사진인데요. 보면 이렇게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게 네. 왼쪽으로 디스크가 탈출이 된. 조금 삐져나온 네,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여기 지나가는 신경근이 눌리게 되고 상식적으로 이걸 보면 좀 환자분이 많이 아플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환자는 통증이 없습니다. 네. 무증상 디스크라고 해서 디스크 네. 탈출이 있어도 실제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설명을 이런 이제 화학적 자극으로 드릴 수 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거는 이제 오히려 신경 압박이 별로 없어요. 언뜻 보면은 그렇게 네. 심하게 보이진 않네, 그죠? 네. 이게 신경근이 나가는 것도 잘 보이고, 네. 근데 단지 그냥 여기 이제 하얗게 이렇게 바뀐 게 그 디스크 바깥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약간 파열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탈출이 심하지는 않는데 섬유륜 파열은 있고, 그러면 물리적인 압박은 없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심각한 통증이 있느냐? 아까 설명드린 그런 네. 화학적 자극이죠. 네. 섬유륜 파열이 되면서 염증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뒤쪽에 있는 신경이 자극되니까 엄청난 네. 통증이 생깁니다. 왼쪽은 물리적인 압박, 그러나 화학적인 자극이 없는 케이스. 오른쪽은 물리적인 압박은 별로 없는데 화학적인 자극이 심해서 통증이 심각한 경우. 보통 그러면 디스크 치료할 때 어찌 보면 목표가 네. 저런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화학적인 자극 그것을 조금 없애주는 치료 방법이겠네요, 그죠? 네, 이 튀어나온 디스크는 주사 치료 자체로는 어떻게 변형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대신 시간이 지나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크기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압박된 신경도 이 튀어나온 디스크에 맞춰서 적응을 합니다. 하는 거죠. 예. 리모델링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화학적인 자극, 염증 물질만 치료가 잘 되고 네. 신경 치료가 잘 되면 그 상태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는 거죠. 스테로이드가 어떻게 네.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해 할 수 있는지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 대표적으로 네. 포스포리파제 A2나 사이토카인 물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대표적인 작용이 이제 항염증 작용이죠. 네. 그러니까 염증을 상쇄시켜주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했을 때 그런 염증 물질들이 치료가 되고 또 하나는 신경에 생긴 2차적인 손상이나 부종 이런 거를 잘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경 치료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써서
염증 물질 치료와 신경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네. 효과는 보통 언제 나타나나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것도 약물이다 보니까 네. 조금씩 염증이 치료되고 신경이 치료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에는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면서 천천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비교적 빨리 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네. 환자분들이 주사 치료하고 나서 네. 바로 주사 치료 후에 네. 걸어서 나오더라고요. 네. 누워서 들어갔다가. 실제로 이제 디스크 통증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오면 엄청 심하거든요. 네. 젊은 남성이 막 꼼짝도 못하고 119 타고 오고 주사 치료를 하면 드라마틱한 경우는 주사 맞은 그 침대에서 그냥 혼자 일어납니다. 그래요. 네, 혼자 일어나서 네. 그냥 걸어서 내려오고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이제 걸어서 이제 집으로 가시는 케이스도 있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스테로이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스테로이드가 아니면은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없죠. 네. 우리 병원에서 신경주사를 할 때 주로 어떤 약이 쓰이나요? 제일 중요한 약은 스테로이드 제제고요. 두 번째로는 국소 마취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착 방지제, 그다음에 생리식염수. 이게 이제 네 가지가 보통 동시에 들어가죠. 네. 스테로이드 제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염증 작용, 그다음에 신경 치료에 이제 주된 치료를 하는 거고, 국소 마취제는 마취라기보다요 척추 주변에 이제 혈류 개선이거든요. 혈류 개선이고 신경이 재활성화되도록. 유착 방지제는 이제 디스크하고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보통은 이제 섬유화 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약입니다. 이런 주사 치료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좀 엑스레이를 보면서 하죠. 그냥 찌르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이런 이제 위에 보면 모니터가 좀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C암이라고 해서 주사 치료할 때 이걸 체크하면 우리가 어느 몇 번 뼈 사이, 그다음에 디스크 어느 쪽 타겟으로 하는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 위치를 찾고 이제 주사를 놓게 되는 거죠. 그거는 실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나서 이제 찍은 영상인데요. 이렇게 길쭉한 이제 척추 바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디스크 주변에 이제 정확하게 약을 넣기 위해서 C암을 촬영하면서 이 약을 넣게 되는 거죠. 그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용과 오용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사 치료할 때에도 보면은 나름대로 안전하게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는 뭔가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그런데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동의하는 수준의 그런 공고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한 1, 2주 간격에 보통 한 2회에서 3회 정도의 주사를 공유를 하거든요. 이거보다 뭐 조금 더 짧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다른 병원이나 기관에서도 많이 하는 그런 매뉴얼인 것 같아요. 보통 환자분들 중에서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주사 1년에 몇 번이나 맞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요. 1년에 3번만 할 수 있다는데요. 몇 개월에 몇 번만 할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자주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세트에 보통 한 2회에서 3회 정도를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증상이 재발하거나 문제가 또 있었을 때 다시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서울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는 저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2주 간격으로 최대 3회, 수개월이나 수년 뒤에 재발해서 반복적으로 주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쓰는 이제 덱사메타손이라는 약이 한 앰플에 5mg이거든요. 보통 주사 치료를 할 때 원앰플을 다 쓰거나 심지어는 뭐 10mg까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병원은 반만 씁니다. 2.5mg만 쓰기 때문에 다른 과하게 쓰는 때보다는 훨씬 작은 이제 소량으로 정확한 부위에다가 주사를 하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그죠? 환자분들이 또 걱정하는 거 부작용인 것 같은데요. 스테로이드 부작용 어떤 게 있을까요? 시중에서 이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타이레놀만 봐도 첨부된 설명서 보면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죠. 그 실제로 읽어보면 이 약을 먹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부작용이 엄청 많은데 어떤 약이든지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부작용이라도
가볍고 일시적이고 경미한 부작용이 있고 네. 또 심각하고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잘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현장에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많은 부작용은 조금 일시적이고 경미하면서도 넘어갈 수 있는 부작용, 주사 맞고 뭐 안면 홍조가 생기거나 네. 아니면은 혈당이 일시적으로 좀 오른다든지 예, 그런 부작용이 있고 언론이나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뭐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네. 실제로 뭐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고 막 그것 때문에 뭐 네. 뼈가 골절이 심각하게 오고 네. 뭐 감염이 막 돼가지고 네. 네.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아주 높진 않죠. 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발생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높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습니다. 적절한 네. 횟수,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시기에 잘 쓰면은 네.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호수 원장님께서 좋은 정보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